아침마다 김치찌개 한 숟가락,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죠. 지금 그 한 숟가락, 그 한 모금이 콩팥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콩팥의 필터인 네프론들을 하나둘씩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27년간 신장 기능 저하 원인을 연구해온 김태환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사례를 직접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침 첫 45분이었습니다. 기상 직후부터 아침 식사를 마칠 때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는 행동들이 콩팥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무섭게도 콩팥 손상은 아무 증상도 없이 진행됩니다. 아프지도 않고 피로감 정도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소변 냄새가 달라지고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20%만 남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죠. 커피포트 누르고 짠 국물 한 그릇 마시고 진통제 하나 털어넣는 그 순간부터 콩팥 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독성 물질이 쌓이고 세포가 파괴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상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과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4가지, 그리고 단 45분으로 콩팥을 살리는 황금 루틴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붓기나 피로감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65세 정미화님은 평생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침마다 믹스커피 3봉지를 타서 마셨죠. 공복에 쓴맛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신발이 맞지 않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 한 분, 70세 최동훈님은 김치찌개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셨습니다. 국물이 짜야 밥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매일 아침 국물 2그릇씩 드셨죠. 어느 날 소변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고 투석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투석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동훈님은 그때부터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짠 국물을 끊고 커피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콩팥 기능이 65%까지 회복된 겁니다. 특별한 약도 수술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침 45분만 다르게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을 직접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복에 커피 한 잔 많은 분들이 하루의 시작으로 삼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콩팥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에요. 서울대 신장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공복 시 카페인이 콩팥 실핏줄을 무려 45%나 수축시킨다고 합니다. 69세 민경자님은 매일 아침 블랙커피 2잔을 공복에 마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설탕도 프림도 빼고 블랙으로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콩팥 혈관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마신 공복 커피가 콩팥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상 후 45분이 지난 뒤, 그러니까 식사를 마치고 최소 2시간 반 정도 지난 뒤에 드시면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위장도 안정되고 혈당도 안정되어 카페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상 분들은 카페인 분해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느립니다. 18시간 이상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 오전에 한 잔 마시면 밤늦게까지 몸속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아침 커피를 언제 마셨나요? 혹시 일어나자마자 마시지는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식사 후로 미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콩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짠 국물 아침입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북어국,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식 아침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 2배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이 짜야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 국물 한 그릇이 콩팥을 직접 공격합니다. 울산대 연구팀은 고염식이 콩팥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나트륨이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66세 정수연님은 매일 아침 김치찌개 국물을 2그릇씩 드셨습니다. 밥 한 공기에 국물 한 그릇, 또 국물 한 그릇. 그렇게 40년을 사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국물을 바꿔야 합니다. 소금 대신 표고버섯, 양파, 대파로 육수를 내보세요. 천연 재료에서 나오는 깊은 맛이 소금 맛 못지 않습니다. 김치를 넣을 때는 물에 3번 헹궈서 넣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나트륨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액젓, 다시다, 젓갈은 나트륨 폭탄이니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오늘 아침 드신 국물은 얼마나 짰나요? 혀가 얼얼할 정도였다면 지금부터라도 간을 낮춰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대신 커피나 주스부터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그렇게 8시간 동안 약 500ml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심한 탈수 상태가 되는 거죠. 대한신장학회의 연구를 보면 아침 수분 부족이 콩팥 결석 발생 위험을 3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콩팥이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농축되어 결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62세 강수진님은 물맛이 없다며 물 대신 오렌지 주스만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한 팩씩 마셨죠? 비타민 섭취에 좋을 거라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몇 년 후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병원에 가보니 콩팥에 돌이 5개나 생겨 있었습니다. 주스 속 당분과 인산염이 결석을 만든 겁니다. 결국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부터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7분 정도에 걸쳐 마시는 겁니다. 찬물은 피하세요.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뜨거운 물도 좋지 않아요. 식도에 자극을 주거든요. 미지근한 물 4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들이키면 혈압이 갑자기 변할 수 있어요. 한 모금씩 천천히 콩팥에 수분을 부드럽게 공급해 주는 거죠. 오늘 아침 물 한 잔 제대로 드셨나요? 내일 아침부터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 마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콩팥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두통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부터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게 콩팥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진통제 성분이 콩팥 혈관을 좁혀서 산소 공급을 막아버립니다. 고려대 의료원의 연구를 보면 아침 공복에 진통제를 복용하면 독성이 평소보다 20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위장도 비어있고 콩팥도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이 직접 닿으니 손상이 심해지는 거죠. 72세 윤대식님은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아침 진통제를 5알씩 드셨습니다. 의사가 준 약, 약국에서 산 약, 지인이 준 약까지 섞어서 드셨어요. 그런데 1년 뒤 갑자기 소변이 거품처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공복에 오래 먹으면서 콩팥 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된 겁니다. 약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음식이 위장과 콩팥을 보호막처럼 감싸주거든요. 식후 최소 50분 뒤 그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햄, 소시지, 컵라면 이런 것들 속에는 인산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콩팥의 직접적인 독입니다. 칼슘과 결합해서 콩팥 속의 돌을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컵라면 하나 끓여 드시는 분들, 이제는 자연식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아침 혹시 약이나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우지는 않으셨나요? 약은 꼭 식후에,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이렇게 4가지 습관만 고쳐도 콩팥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콩팥을 살리는 실천 루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기상 직후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이 콩팥에 수분을 부드럽게 공급합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한 잔 반 정도 되는 양을 준비해서 3번에 나눠 마시세요. 처음에 한 모금 마시고 3분 기다렸다가 또 한 모금, 이렇게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급하게 마시면 혈압이 갑자기 변할 수 있어요. 특히 70대 이상 분들은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7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면 콩팥이 깨어나면서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68세 이순옥님은 매일 아침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아침 붓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내일부터는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저염 자연식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짜지 않게 자연 재료로 준비하세요. 소금 대신 표고버섯, 대파, 마늘로 맛을 냅니다. 표고버섯을 우려낸 물만으로도 깊은 감칠맛이 나거든요. 김치나 된장을 사용할 때는 물에 3번 헹궈서 넣으세요. 장아찌도 마찬가지고요. 현미밥 한 공기, 두부반모, 계란찜, 그리고 나물 반찬 2-3가지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이면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계란찜은 부드럽게 소화되고 나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71세 한명숙님은 이렇게 아침 식사를 바꾸신 지 8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된 겁니다. 오늘 아침 반찬의 간은 어떠셨나요? 혀가 얼얼할 정도로 짰다면 내일부터는 간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세 번째는 커피를 식후 2시간 반 뒤에 마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7시 하셨다면 커피는 9시 반 이후에 드시는 거죠. 이 시점이 되면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그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복 커피는 콩팥을 직접 자극하지만 식후 커피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루에 한 잔만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잔 마시면 카페인이 축적되어 콩팥에 계속 부담을 주거든요. 가능하면 디카페인으로 바꿔보세요. 요즘 디카페인 커피도 맛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73세 김철수님은 디카페인으로 바꾼 뒤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커피 타이밍은 안전하신가요? 공복에 마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식후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콩팥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을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겁니다. 진통제든 혈압약이든 모든 약은 식후 50분 뒤에 드세요. 음식이 위와 콩팥을 보호막처럼 감싸주기 때문에 약물의 독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복에 약을 먹으면 위벽과 콩팥 세포가 직접 손상을 입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최소 200ml 컵으로 한 컵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약 성분이 콩팥에 농축되어 쌓일 수 있거든요. 67세 박정희님은 약을 먹을 때마다 물 한 컵을 꼭 챙겨 드신 덕분에 20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도 콩팥 수치가 정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약은 언제 드셨나요? 공복에 드셨다면 내일부터는 꼭 식후로 바꿔보세요. 약을 먹는 타이밍 하나만 바꿔도 콩팥 건강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기상 후 45분 동안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바쁘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변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나 혈압 급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먼저 눈을 뜨고 30초 기다렸다가 상체를 일으키고 다시 30초 기다렸다가 다리를 내려놓으세요. 일어난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쭉 펴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몸을 깨우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40%나 증가합니다. 심호흡도 중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25회 정도 반복하세요. 산소가 온몸에 퍼지면서 콩팥도 활기를 찾습니다. 제자리 걸음도 좋습니다. 5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거죠. 그리고 창문을 열고 햇살을 들이마시세요. 아침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70세 김영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45분을 보내신 지 1년이 되었는데 콩팥 수치가 놀랍게 좋아졌고 활력도 넘친다고 하십니다. 오늘 아침 45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일부터는 이 황금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단 45분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잘못된 아침 습관은 콩팥을 조용히 썩게 만듭니다. 공복 커피, 짠 국물, 물 부족, 공복 진통제 이 4가지가 콩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석실에 앉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루틴은 콩팥을 되살립니다. 보리차 한 잔, 저염 자연식, 식후 커피, 식후 약 복용, 천천히 움직이기. 이 5가지만 지키면 콩팥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콩팥 기능을 되찾으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투석실에 앉을지 손주와 등산을 갈지는 오늘 아침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작은 선택이 그때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부터 단 3가지만 실천하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둘째, 짠 음식을 피하고 저염 자연식으로 아침을 드십니다. 셋째, 커피와 약은 공복에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5개월만 꾸준히 지키면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붓기가 사라집니다.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1년이면 콩팥 수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스스로도 놀라실 겁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간은 재생되지만 콩팥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 건강한 네프론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 네프론들을 지키는 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저녁 습관과 잠자기 전 루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만큼이나 저녁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자기 전 물 한 잔, 이것 하나만 잘못해도 콩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부터 아침 습관 함께 바꿔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아침 루틴은 어떤가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콩팥으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합시다.